안녕하세요. 시험이 끝나고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강을 찍게 되었는데요. 2차 함수 뒷부분을 오프라인 강의로 사실은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좀 많이 촉박해서 온라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2차 함수를. 2차 함수는 이제 마무리를 이제 119페이지부터 121페이지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내용은 그러니까 페이지 수만 보면은 한 뭐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올 만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단언컨대 1학기 3학년 어쩌면 3학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인문계를 준비하는 친구라면 반드시 정말 잘 들어야 될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부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릴 줄 알면 돼요. 네. 그래서 문제는 총 4문제를 같이 푸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시험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개념을 살짝 놓았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짧게나마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맨 처음 2차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y는 ax제곱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했던 건 a가 양수였으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었고 a가 음수였을 땐 위로 볼록하는 이런 원점이 꼭지점인 그래프였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로 평행이동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평행이동은 위로 내려갈지 가로로 움직일지 좌우로 가는지를 대해서 한번 배웠었는데 x축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걸 배웠었죠. 이때 그림으로 보면 어떻게 됐나요? 오른쪽으로, 그렇죠, 오른쪽으로 p만큼 이동하는 것이었죠. p가 만약 양수일 때는 오른쪽이지만 p가 음수일 때는 왼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가로 세로를 결정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식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되었었나요? x 대신에 누굴 대입했었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p를 대입했던 것 같습니다. 자,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는 건 뭐였었나요?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이제부터 위 또는 아래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플러스였을 때는 위로 올라가지만 아래로 할 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2차 식이 있으면 여기다 플러스 q를 더해주면은 그때는 q만큼 평행이동이 되는 것이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고요. 한번 예제로 제가 이걸 그려보는 거를 하는 건데요. 2차 함수를 그리는 것은 꼭지점을 찍기만 하면 80%가 끝나는 거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꼭지점 불러볼까요? 꼭지점 얼마예요? 1,3이죠. 예, 1,3입니다. 그러면은 꼭지점을 먼저 찍어주시는 거예요. 1,3이구나 이렇게 1,3이구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구나, 플러스네. 그럼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게 지난 1학기 동안에 배웠던 2차 함수에 관한 압축 정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뭘 배울 거냐면요, 한마디로 이걸 배우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요,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래프는 우리가 그릴 수가 없어요. 그쵸? 아직은요. 그쵸?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이제는 그릴 수 있는 방법을 획득할 건데, 자, 거기에 대한 힌트로서 한번 이걸 보겠습니다. 네모에 들어갈 숫자가 뭘까요, 여러분들? 네모에 들어갈 숫자. 이게 똑같은 식이라면,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하면 이 네모에 들어갈 식은 뭘까요? 숫자가 뭘까요? 자, 실제 여기 전개를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죠? 플러스 1 더하니까 얼마예요? 1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10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10인 부분을 여기다 쓰고 이 그래프를 지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식. 그러면 거기다가 y만 이렇게 놓은 함수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식이 같으면 그래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걸로 그린 그래프와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우리의 포커싱은 사실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이걸 그리기 위해서 얘를 이쪽 그래프로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전 교육과정에서는요,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표준형이라고 불렀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실제 예제를 보면서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름이 뭐라고요? 표준형. 이것의 이름을 뭐 일반형이라고 합시다. 표준형에서는 꼭지점의 위치를 알 수 있나요? 꼭지점?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형에서는 꼭지점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략적인 그림 파악이 꼭 표준형에서는 가능하지만 일반형에서는 그림 파악이 어려웠던 겁니다. 하지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표준형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린 이제 일반형 그래프들도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문제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예제 여러분들 121페이지 교과서 12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바로 위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일반형 그래프를 한번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y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그래프를 표준형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완전 제곱식을 여러분들 이런 꼴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떤 또 다른 숫자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 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표준형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어떤 네모를 더했다가 네모를 똑같은 수를 빼면 이것은 0이 되니까 사실은 안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런데 저희는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네모에 해당하는 수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들? 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이것의 절반 얼마예요? 1이죠. 그것의 제곱 얼마예요? 1입니다. 그럼 1을 더해줬으니까 1을 똑같이 빼줘야 등식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한마디로 x 플러스 1의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2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주면 x 플러스 1의 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린 이걸 통해 바로 위 그래프가 바로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란 걸 알 수 있나요? 바로 마이너스 1,1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략된 수는 당연히 1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린다면 마이너스 1,1인 그래프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게 오늘의 이제 핵심인데 이제 이것은 가장 쉬운 사례였고 이제 조금씩 어려운 걸 볼 건데 이제 교과서 예제 1번이 이제 그 문제거든요. 교과서 예제 1번 문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7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서 꼭지점이랑 축의 좌표를 한번 알아내 보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완전 제곱식에다 어떤 수가 이루어지긴 해야 돼요. 이 모양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뭔가를 더하고 빼면 똑같습니다. 그쵸? 0이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7을 그대로 써줍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구조가 이 뒤에 숫자 그대로 써주고 뭔가를 더했다가 뭔가를 빼준다. 그러면 등식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거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아까와 다르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그러면 x제곱 자 플러스 6x가 나오기 위해선 이 부분이 역으로 가로를 벗겼을 때 플러스 6x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6x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유로 플러스 네모가 되기 위해서는요. 이 부분도 마이너스 네모로 가로로 묶어줘야 이 마이너스를 가로 밖을 벗어났을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플러스 네모가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형태를 마저 쓰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형태를 마저 쓰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마치 네모를 연속으로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부분 때문에 한번 네모를 더했다가 빼는 것이라고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네요. 만들어 볼까요? 자, 마이너스 6의 절반 얼마예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럼 그것의 제곱은 얼마가 될까요? 네, 9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이 플러스 9가 돼야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네모에 들어갈 수는 얼마가 될까요? 네모에 들어갈 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9여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9를 그대로 대입해 주니까 플러스 9 마이너스 7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해 주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그리고 9를 더했다가 7을 빼주니까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지점 좌표부터 일단 얘기를 할게요. 꼭지점 좌표는 얼마예요? 3,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축의 방정식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축의 방정식은 x는 3입니다. 그쵸?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대략적으로. 자, 3칸, 그리고 2칸 위로 올라가서 이 점이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그리고 앞에 있는 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이구나, 아래로 볼록이구나. 위로 볼록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자, 이 식의 지금 변환이 가장 오늘의 큰 핵심이니까 한 번만 계산을 좀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갈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일시정지 하셔서 해도 상관없고요. 자, 한번 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똑같습니다. 일단 5를 뒤로 빼줍니다. 그냥 쭉 뒤로 빼주세요. 이렇게 플러스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로 묶고 나서 자, 다시 한번 앞에 수로 묶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자, 가로의 결과가 4x가 되기 위해서는 이걸 곱했을 때 4x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x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이번에 뭔가 더해야 돼요. 뭔가 더해야 되죠? 그럼 뭘 더해야 좋을까요? 뭘 더해야? 여기 자, 절반의 제곱이에요. 얼마예요? 예, 1이란 걸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1을 더했으면 한마디로 이거 결과가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결과가? 마이너스 2잖아요. 현재 마이너스 2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면 플러스 2를 이렇게 시켜주는 겁니다. 플러스 2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니까
방금 했던 걸로 할게요. 차라리 이게 어렵다는 친구들은. 그럼 이거 여기를 그냥 네모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네모 처리를 해줬고 비슷한데 EX 플러스 네모를 했다가 네모를 빼줘 또 뭐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러면은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네모 그 다음에 플러스 2네모가 되는 것이죠. 왜냐면 마이너스 네모 곱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2네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모에 들어갈 수는 자연스럽게 얼마예요? 1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플러스 2 더하기 5가 되는 것서 정리를 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플러스 7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꼭지점은 1,7이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이 부분이니까요. x는 1이란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고치는 게 전부인 문제거든요. 자, 문제 122쪽에 있는 2번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위 그래프를 그리고 축의 방정식과 꼭지점의 좌표를 각각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해볼 건데 추천하는 방법은 잠깐 일시정지를 하고 한번 이 문제를 고쳐보시죠. 자, 3 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제곱 자, 뒤에 숫자는 그대로 냅두세요. 그리고 이 부분만 고칠 건데 3으로 묶었으니까 이 부분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x입니다. 그쵸? 그럼 2x니까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마이너스 이 부분이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 1 그것의 제곱은 플러스 1이고 여기서 마이너스 1도 해줍니다. 그럼 이제 가로 밖을 벗어나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까지는 똑같은데 이 마이너스 1이 3을 만나서 가로 밖으로 삐져나옵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하면 3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꼭지점의 좌표는 몇 콤마 몇이에요? 바로 1,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1, 마이너스 2 그죠?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플러스니까 위로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은 다른 한 점 정도를 끄집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한 점 정도를 끄집어내면은 예를 들어서 x에다 0을 대입해 보세요. 그럼 0, 0이잖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래서 y값이 얼마가 나와요?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1이라는 소리는 0,1을 지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려주면 바로 이 점을 지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이 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축의 방정식은 이 부분이니까요. x는 1이고 꼭지점 좌표는 1, 마이너스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2로 묶어주고 x제곱 마이너스 4x 왜냐면 마이너스 2를 곱해야 8x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숫자 마이너스 5는 뒤로 쭉 빼줍니다. 그럼 뭔가 더했다가 빼줘야겠죠? 자, 근데 그 더했다 뺄 수는 이 수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4를 더했다가 4를 빼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그럼 마이너스 2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를 만나면서 전개가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플러스 8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8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 3이 된다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은 2,3에서 이쪽 부호가 음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내려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뭐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꼭지점 좌표 몇 콤마 몇이에요? 네, 2,3입니다. 그리고 축은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바로 x가 2일 때입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문제 3번까지 한번 해볼 건데요. 문제 3번이 네,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 3번 같은 문제, 그러니까 예제 2번 같은 문제를 먼저 한번 찍고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그래프가 점 0,8을 지나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x가 0을 대입해주고 y다가 8을 대입했을 때 이 이차함수 식이 성립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실제로 x 값에다 0을 대입해주면 a 곱셈 0, b 곱셈 0 더하기 c가 y는 8이 성립합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누구를 알 수 있나요? 바로 c가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까지 c는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3,-11 때, 자, 그러면 똑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x가 3이고 y다가 마이너스 10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0은 9a 플러스 3b 플러스 c인데 이 c가 8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두면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문자 한 개를 풀기 위해서는 식이 한 개가 필요합니다. 문자가 두 개라면 일반적으로 식도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시면 자, 0,8을 지났으니까 식은 분명히 한 개가 나왔습니다. 꼭지점 좌표가 3,-10이다. 여기서 식이 또 한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문자는 몇 개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두 개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문자가 총 몇 개인가요? A, B, C. 문자가 세 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독해 보는 게 좋은데요. 꼭지점의 좌표는요, 좀 특별합니다. 꼭지점의 좌표.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y는 x-1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을 통해, 우리가 이걸 통해, 얘가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반대로. 꼭지점의 좌표가 3,-10이라면 그쵸? 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알고 있다면 역으로 이런 추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y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이루어졌고 뒤에 붙은 숫자는 마이너스 10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그래프를 고치면 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x에다가 0을 대입하고 y에다 8을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한다라는 첫 번째 조건을 다시 여기서 써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8을 대입해 주니까 8은 0을 대입해 주면은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a 마이너스 10이 돼서 a가 9a가 18이잖아요. a가 2라는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의 끝났죠. 그러면 y는 2x-3의 제곱에 마이너스 1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통의 점은 보통 PQ마 Q를 지났다라면요. 그냥 X에 P를 대입하고 Y다 Q를 대입하면은 끝나는 문제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보통점일 때고요. 꼭지점은 아주 특별합니다. 스페셜이랄까요? 꼭지점은 반드시 이렇게 모양을 아예 잡아 주십시오. 그럼 꼭지점은 실제로는 문자를 두 개를 풀 수 있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뭐 수능도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수능에 2차 함수 부분이 들어있거든요. 수능에 2차 함수 부분이 정말 활용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활용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고치는 건 너무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유치원 때 뭐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뭐 구구단 외우고 막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뭐 문제를 풀 때 구구단 뭐 정수, 유리수, 곱셈, 덧셈 배울 때, 뺄셈, 뭐 나눗셈 배울 때 구구단은 단 기본이잖아요. 2차 함수 이렇게 바꾸는 거 고등학교 가서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 좀 다소 시간 길었지만 오늘 여기서 네, 이렇게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강조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과 관련된 문제를 몇 문제 풀고요. 이 2차 함수 부분을 간단히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